자, 먼저 우리 어제 439페이지에 재활용 폐자원 세공제 신고부터 봤었었죠. 자, 재활용 폐자원 세공제 신고서는 자, 신고서를 열어서 보면 자, 먼저 우리가 원재료로 사오는 게 과세품인데 그게 폐지나 고철 혹은 중고자동차처럼 우리한테 공급하는 자들이 비사업자인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그럼 우리는 정책적인 목적이 좀 진한 건데, 우리가 과세품을 사오면서 원래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주고 그걸 부담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돌려받는 방식이죠. 우리는 사업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는 건데, 근데 부가가치세를 있다고 해주는 부분에서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매입세액 공제인데 빼주는 걸로 해주겠다라는 취지였죠. 그럼 우리가 이걸 사오는 게 전제 조건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들에게 사왔을 때에 우리는 그 고철이나 폐지 같은 경우는 103분의 3, 그리고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사업자한테 매입한 거는 재활용 폐자원 세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공제 대상이 되는 거 입력하는 방법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전혀 없었었죠. 그런데 의제매입세액도 그렇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도 공제도 그렇고 오늘 할 서식도도 그렇고 모두 다 한도 계산은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 없이 이것도 공제를 해주지만 확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하게 될 건데, 한도 계산은 매출액 대비 한도율인데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는 매출액의 80%라는 큰 공제 그 한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한도율은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만의 한도율이 아니고 우리 이 사업자들의 모든 매입에 대한 한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의 80%에서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받게 된 매입한 것들은 빼게 되고 그 나머지가 이제 우리 한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한도에서 우리 여기 영수증 등이라는 곳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액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처럼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것도 쓰는 거고 예전 것도 있었다면 예전 것도 같이 써주고 나서 그럼 우리가 공제 가능한 금액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거기에 103분의 3을 곱해가지고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가 이제 올해 공제해줄 세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재활용 폐자원 세액도 이 매입세액만큼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서 부가세 대급금을 계정 과목을 높여주고 취득할 때에 원재료나 상품이라고 계정 과목 썼던 것들을 줄여주게 될 건데, 매입 시에 우리가 의제료 매입에서 만약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별도의 우리가 그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을 늘려주고 원재료를 줄여주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K랩 프로그램, 스마트A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의제료 매입이 아닌 그냥 전체 입력인 일반 매입 매출 전표에 쓰게 된다면 부가세 대급금 높여주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올 때는 우리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적요 6번,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는 사올 때에 적요 7번을 걸면 자동으로 이 신고서들에 반영이 되었었죠. 그걸 우리가 어제 봤었었고, 자, 다음은 우리
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에서 봤었는데, 자,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에서는 생각보다 쉽죠. 제가 뭐 특별하게 실기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입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으실 때 우리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 계산서 고정 매입분 11번 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했는데 고정 매입분인 42번 칸 그 금액에 들어올 요소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 11번 칸에 세금 계산서 고정 매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입력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공제라고 빼고 그런 행동을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영세일 첨부서류 제출 명세에서는 그냥 뛰어넘고, 자, 수출 시점 명세서 447페이지에 가면 자, 수출 시점 명세서가 있는데, 자, 수출 시점 명세서는 좀 문제 내용에서 포인트가 언제였죠? 이제 쓴 게 몰라. 자, 그럼 자, 여기에서는 자, 우리 수출 신고 번호가 있는 건 여기에 쓰는 거고, 수출 신고 번호가 없는 건 바로 앞에 제가 건너뛰었다는 영세일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기타 영세일 적용에다가 몇 건이다 그리고 외화 금액을 써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수출 신고 번호가 있는 게 뭐 시험에 당연히 나올 건데, 선적일은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적일을 쓰는 거고, 통화 코드는 우리는 거래 국가가 아니라 거래 통화를 쓰는 거고, 시험 문제 거의 포인트는 환율에 있었죠. 환율은 우리가 그 선적일하고 그리고 대금을 결제해서 원화로 환가한 날하고 두 날 중에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포인트로 찾으셔서 선택하시면 자, 얘가 될 거고, 그리고 환율 쓸 때 우리는 전 세계 환율 어느 걸 쓰든 간에 그 환율 화폐 단위 1당 우리는 얼마다라고 쓸 거기 때문에 엔화도 그렇고 우리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1원당 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세무일급에서 장난친다고 거래 통화가 미국이 수출하는데 원화였어요. KRW. 그러면 환율은 1대1이죠. 우리나라 1원이 1원이지. 그죠? 그래서 1이라고 쓰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엔화는 그냥 우리는 1엔당 써야 되는 거지 100엔당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1엔당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엔화는 우리나라의 10배 전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언제부턴가 이제 10배 넘어간 적은 없고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걔네들이 아베가 그 엔화를 떨어뜨려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엔화만 좀 조심하시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수업 내용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원화하고 그 중국은 위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일본은 엔이라고 부르죠. 그 세 나라가 우리 세 나라가 전부 다 한문으로 쓰면 우리 그 통화를 쓸 때는 앞에 기호는 다 틀리죠. 한문으로 쓰면 다 똑같은 원인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원자 아시죠? 그걸 중국말로 읽으면 위안이고, 그걸 일본말로 읽으면 엔이에요. 전에 누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중국의 속국이라는 티가 난다고 다들. 그죠? 통화까지 다 그 글자 쓰죠. 우리나라도 그 원 읽은 게 원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나라 이야기할 때마다 다 같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볼게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 봤었는데,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는 우리 문제 포인트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빼내는 게 문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는 먼저 공제 안 되는 것들 보면 불공제 사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 간이와세자, 뭐 면세사업자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용역, 그리고 입장권 발행하는 업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는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력하는 게 이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이었고, 작성할 때에 여기에 구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구분은 법인카드는 3번 사업을 쓰는 거지 4번 신용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4번 신용은 국세청에 등록한 종업원 카드로 기타 카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카드는 3번 사업으로 선택해서 쓰시는 거. 그리고 회원 카드 번호 할 때 현금 영수증은 카드 번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꼭 F2번 쓰라고 하는 이유가 가끔씩 하이픈 꺼야 되냐는 이야기 하는데 전 그러지 말라 그랬죠. 무조건 꺼라 그랬죠. 근데 그것도 귀찮을까봐 F2번 누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게 다 제대로 카드 번호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럼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봤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그리고 안분, 정산, 재계산 이렇게 탭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냥 과세 사업자라면 모두 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우리가 제출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안분 탭과 정산 탭과 재계산 탭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들한테만 해당 사항이 되겠죠. 그럼 이 탭들을 쓰는 이유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때에 우리 회사 사업이 과세 비율과 사업의 면세 비율을 서로 정해 가지고 과세 비율을 먼저 면세 비율은 불공제하고 과세 비율은 공제해 주겠다는 게 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개의 탭을 이용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 세 개 탭을 보고 부가세 신고서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는 459페이지를 펴시고, 자, 컴퓨터는 3005번 회사에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의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안분 내역 탭만 클릭해 두시고, 자, 이 탭을 보면, 자, 이 탭은 일단 겸용 사업자가 예정 신고 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할 때. 자, 그럼 얘는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공통 사용 분의 매입세액을 과세 사업분, 면세 사업분 비율로 안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면세 사업분은 불공제 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면세사업, 과세사업을 안분하는 비율을 나눌 때,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그럼 과세사업, 면세사업 따질까요? 사업자는 그럴 일이 없어요. 돈 되면 다 해야지. 뭐 과세품만 팔까요? 면세품만 팔까요? 그런 게 어딨어. 돈 되면 다 팔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사업, 면세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 과세 면세 사업 비율의 안분 기준을 뭘로 가질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그럼 과세 사업 몇 퍼센트, 면세 사업 몇 퍼센트 따질 거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기준이 우리 공급 가액 기준이에요. 공급 가액이 매출의 기준이에요. 너네 회사가 매출을 해봐라. 사업을 해서 너 전체 총 1억 파놨는데 과세품이 7천만 원, 면세품이 3천만 원이면 면세 사업 비율이 30%일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합리적인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원칙이에요. 얘가. 자, 그런데 이 공급 가액을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없다면 예정 공급 가액을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매입 가액을 가지고 할 거예요. 매입 가액 가지고 한다는 건 너네가 뭔가를 팔려고 사온 금액이 과세품 사온 금액과 면세품 사온 금액이 어차피 팔려고 산 거니까 그건 사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매입 가격 가지고 공급 가액이 원칙인데 매입 가격 가지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정 공급 가액을 가지고 하게 될 거예요. 얼마 팔 거다 예상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적절하지가 않다면 이때는 우리는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면적으로 너네 사업이 과세 사업이다, 면세 사업이다라고 말하는 게 면적으로 따지는 게 우리가 과연 맞을까요? 합리적이지 않죠.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트 같은 경우에 쌀 같은 그 것들을 두는 곳하고 그리고 우리 뭐 껌이나 이런 걸 두는 과세품하고 면적을 비교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으로 하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는 비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얘는 예외로 건물의 경우에는 얘가 우선 적용이에요. 건물에서 건물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면적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하는데 자, 얘가 원칙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안분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공급 가액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장난친다고 면적을 주면 공급 가액도 주면서 면적을 줘요. 그럼 우리 눈에는 몇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특별하게 안 보여요. 매출액 공급 가액 얼마 이건 특별하게 안 보이죠. 근데 제곱미터가 보이면 갑자기 얘가 눈에 확 띄거든. 그럼 면적인가 보다라고 누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건 순서는 뭐 특별히 외울 필요 없는 게 지금 이 창 열고 계시죠? 얘 순서예요. 공급가액, 매입가액, 예정 공급가액, 그리고 면적. 이 순서 되니까 원칙은 1번인 거예요. 마지막에 총 도축수. 이거 우리 이 정도까지 회사를 안 나오니까 이건 가축 같은 거 하는 거니까 얘 도축수 말고 그러면 무조건 원칙적으로 산식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갈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보면 계산식을 보면
먼저 우리가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을 가지고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을 가지고 예정 신고가를 다 정리하면 여기에 10%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가 공통 매입세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공통 매입세액에 우리가 분모에 과세 면세 같이 사업하면 매출을 한 걸 다 합친 총 공급 가액분에 여기에 면세 공급 가액을 나눠줄 거예요. 면세 공급 가액을 총 공급 가액으로 해주면 지금 제가 적은 얘가 지금 면세 비율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1억 총 매출이었는데 그 중에 면세품을 4천만 원치 팔았다. 그럼 면세 비율은 40%가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예정 신고 불공제세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정 신고에 불공제세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컴퓨터에는 이 공통매입 공급 가액과 총 공급 가액과 면세 공급 가액 이것만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거 선택하고 공급 가액 기준이다. 총 공급 가액 공통 매입 공급 가액 매입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총 공급 가액 면세 공급 가액 이걸 쓰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총 공급 가액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합친 걸 총 공급 가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매출의 공급 가액에서 면세 공급 가액을 분자해 두면 면세 비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에 있는 기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교재는 460페이지를 펴시고 오늘 우리 줌의 이 기능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 나와 있는 순서를 순서를 옮길 수 있다는 걸 옆반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창에 전부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얼굴이 보이시는 분이 있고 안 보이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냥 안 보이는 사람이 우리 5반에는 많아요. 딴 반들은 안 그런데 우리 반은 유독 많아요. 그래서 나 벽보하는 건 똑같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다 빼. 보이는 사람만 넣어. 그러게 어떻게 해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보이는 사람만 줄이고 방금 안 보이는 사람들을 다 빼버렸어요. 추수가 되면 보게 신기하네. 줌은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거라서 별로 관심 없어서 기능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딴 선생님들은 신기하게 잘 쓰나 봐요. 신기한데 얼굴 보이시는 분만 하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반은 좀 어두운 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다들 좀 자기 가리고 폐쇄적인 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개발 쪽이 그래요. 그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반이 있죠. 그 사진 캡처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웃겨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3분의 2가 자기 방이 다 어두워요. 깜깜한 데 있어요. 나 몇 시에요? 그랬더니 낮 수업이요. 그랬는데 다 어두운 데 살아요.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의 성향들이 다 있는데 우리 분과는 성향은 좀 밝아야 돼요.
그냥 혼자 일하는 거 아니거든. 그죠? 걔네들은 혼자 일하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돼요. 어차피 영원히 내가 볼 일은 없는 애들이니까. 그죠? 자, 이제 우리 당구장 표시 있는 것 읽어보면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 제화와 면세 제화 제조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원재료 매입분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이다.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자료를 통해 계산하고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고 3월 31일 불공제 매입세액의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자, 먼저 아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첫 번째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쓴 거에 대한 내역을 찾는 거예요. 매입의 내역을. 과세 사업에만 썼다면 그냥 매입세액 전부 다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만 썼다면 전부 다 공제 안 받으면 돼요. 우리 어제 했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면세 사업 관련 분으로 써서 그냥 통째로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쓴 거에 대한 매입분을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가 1기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 면세 공통 사용 재화, 여기에 매입액이 7천만원에 부가세 700만원이 있죠. 그럼 이제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을 찾았으니까 면세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매출액 혹은 공급 가액 혹은 또 면세 매출액 그리고 혹은 공급 가액, 어느 거든 표현해도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걸 찾아보면 여기 동 기간의 공급 가액 과세 4천 면세 6천이라고 해서 얘가 있죠. 그럼 우리 총 매출액 총 공급 가액이 얼마가 되죠? 4천 6천 더하면 1억이 되죠. 그럼 1억 중에서 면세품이 6천만 원치 팔았으니까 60%죠. 1억 중에 6천이면 60%겠지. 그죠? 100 중에 60이니까. 그럼 그냥 서식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입세액이 700이죠. 700 중에 60% 면세대. 그럼 면세래. 그러면 60%니까 60, 42, 420만원 불공제하겠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원리는 단순하죠. 그걸 이제 컴퓨터에 써서 컴퓨터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보면 자, 서식 산식에서 제일 처음 공급가액 기준을 선택하고, 공급가액 기준, 그리고 불러오시겠습니까? 데이터 없어요. 쓸데없는 정보만 들어오니까 헷갈리니까 아니요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을 잘 보세요. 왜냐면 이 다음 서식에는 또 다른 글자 적혀 있어요, 옆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세 면세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이죠. 공급 가액을 쓰죠. 그러면 자, 이 공급 가액 7천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매입 공급 가액. 그럼 옆에 70만 원이 나오죠. 7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이제 총 공급 가액이 적혀 있는데 얘가 과세 매출, 면세 매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과세 매출이 4천, 면세 매출이 6천이니까 1억이죠. 그리고 면세 공급 가액이 6천. 그러면 면세 비율이 60%니까 우리는 420만 원만큼이 불공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승희 씨 틀리게 나왔어? 지금 표정이 응? 왔다 갔다 해서. 자, 그럼 420만 원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시고,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그럼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여기 공통 매입세액 면세 사업분 여기에 4,200에 420이라고 들어오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7천만 원에 700만 원인데 근데 420만 원 빼고 280만 원만 공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원래 얘가 안 들어왔으면 700 다 공제받을 건데 면세 사업분만큼 불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51번 매입과세로 들어왔으면 전부 다 700만 원이 부가세 대급금이 늘어나겠죠. 그죠? 사왔을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 700만 원이라고 써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420만 원만큼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80만 남겨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책에 보시면 3월 31일 날 불공제 매입세액에 회계 처리 입력하라는 게 불공제되는 만큼 부가세 대급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뭐 샀는지 봤더니 여기 원재료 매입분이잖아요. 그럼 원재료 취득원가에 포함시켜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분계를 일반 전표 3월 31일 날 하면 지금 공제 안 되는 420만 원만큼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420만 원, 차변에 원재료다 42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를 전부 다 불공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불공제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제가 방금 불러오기 하면 안 불러와줘요 했는데 불러오기 했을 때 불러와지게 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사올 때 54번 불공이다 7천만 원에 뭐 어떤 회사에서 사왔어요. 그럼 불공제 사유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 9번으로 선택을 하면 얘가 불러와져요. 근데 불러와진다는 건 얘네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받겠다고 집어넣었던 거죠. 지금 얘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분계를 하면 전부 다 원재료라고만 처리했지 부가세 대급금을 처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계는 거꾸로 과세 사업분만큼 지금 420만 원이 안 된다고 방금은 줄였는데 그게 아니고 280만 원 된다고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원재료 줄이면서. 만약에 불공제로 처리했다면.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는 선택사항이에요. 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불러와지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거꾸로 반대 과세 사업분만큼 돌려서 분계를 나중에 해줘야 되고 그냥 50원 매입세액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저걸로 들어온 걸 같이 작성해가지고 불공제 부분 금액만큼 부가세 대입금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 면세사업분을 그건 여러분이 태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이걸 태기를 시키지는 않을 거고 그냥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전제로 해서 우리 전산세무유급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7700번 회사로 들어가시고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보고 당사의 202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 단 아래 매출과 매입은 모두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취한 것이며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은 모두 공통 매입금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럼 먼저 제가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분에 대한 걸 먼저 찾아라 그랬죠. 그러면 매입분에 대해서 보면 과세분 적혀 있는데 과세분은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쓸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쓴 부분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매입에서 공통분 중에 5천만 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 5천만 원이 공통 매입 공급가액이고 세액 500만 원인데 우리는 과세 이제 매출을 보는 거예요. 공급가액 매출액 제가 같이 보라 했죠. 같은 걸로. 그럼 여기에 과세 면세 다 합치니까 총 공급가액이 1억이죠. 1억. 그럼 전체 1억 중에서 면세 사업분은 6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60%네요. 그럼 그냥 우리 봐도 알겠죠? 500의 60%인 300만 원 불공제다. 그죠? 그 결과가 여기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가서 기간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가고 그냥 기존 데이터 필요 없으니까 아니요라고 하고 안분 탭으로 갈게요. 자, 정말 여러분은 무조건 여기는 1번으로 가시면 돼요. 1번 공급가액 기준. 자, 그리고 구분은 상관없고, 자,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 공급가액은 방금 5천만 원이었죠. 그럼 5천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과세 면세 매출액 합친 게 1억이었어요. 그럼 1억이 총 공급가액이고 면세는 6천만 원이죠. 그러면 6천만 원이다. 그럼 60%니까 오른쪽에 3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얘는 지금 이것만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쉽죠? 그래서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기출 문제가 없어요. 간혹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정산에 대한 정산 탭을 볼게요. 바로 정산 탭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보면, 자, 얘는 겸용 사업자가 확정 신고 시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할 때. 그럼 정산에서는 과세 기간 불공제분을 계산해서 빼기 예정 신고 안분한 거를 빼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확정 신고 불공제 세액이 나오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죠. 부가세법은.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과세 기간의 불공제 세액을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자, 제일 먼저 자, 안분 계산의 산식을 보면, 자, 이번에는 공통 매입세액을 구할 거예요. 바로 공급가액이 아니고 세액. 여기에 우리는 면세 비율을 바로 계산을 할 건데, 총 공급 가액분의 면세 공급 가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지금 이 부분이잖아. 딱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값이 과세기간 불공제 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공통매입세액도 얘가 과세기간분이고 과세기간 거, 그리고 이 총공급가액도 과세기간 거고, 그러면 이 면세공급가액도 과세기간 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확정 거 전부 다 더해야 된다는 게 이 서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세기간 불공제 분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기불공제 세액을 빼게 될 건데, 이 기불공제 세액이 뭐냐면 예정신고 안분 계산 있죠? 예정신고 안분 계산분이 이건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공제했던 거 그거 빼는 거.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아래쪽에 쓸게요. 결과값이 확정신고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세기간 거, 과세기간 거, 과세기간 거. 자, 그럼 이 총공급가액은 예정 그냥 과세 면세 합친 거 이야기하는 건 아시겠죠? 아까 똑같은 거다라고. 자, 그럼 우리 463페이지 문제를 가지고 봅시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제화와 면세 제화 제조의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원재료 매입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정산 자료를 통해 계산하고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작성하고 저장하면 반영은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이니까 매입에 대한 걸 먼저 파악하라 그랬죠. 공통매입. 그럼 양가로 1번에 총공통매입세액 1월부터 6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분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그럼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1324만원이고, 그럼 이제 총공급가액은 과세 면세 합치는 건데 예정 확정 것도 전부 다 합치니까 2억 6천만원이죠. 그럼 2억 6천만원이 될 거고, 우리 총공급가액이 될 거고, 얘가 총공급가액이 될 거고, 그럼 면세공급가액은 우리는 면세인데 과세기간이니까 예정 확정 거 얘 둘이 합친 1억 3천만원이 면세공급가액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과세기간 것들로 계산하면 과세기간 불공제 세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예정신고 때에 이미 불공제한 거, 기자는 우리 이미 겪은, 이미 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성세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표현 있죠. 그 기자가 이 기자니까 이미 불공제한, 그리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다 찾았으니까, 자, 다시 우리 3005번 회사로 가야 되죠. 자, 3005번 회사로 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일기 확정분인 4월부터 6월, 그리고 정산 내역. 자, 어느 탭이든 간에 우리는 공급가액 매출액으로 사업 비율을 따지는 게 맞잖아. 그래서 1번 공급가액이고, 자, 이번에 적혀 있는 글자 잘 보시면 공통매입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통매입세액이죠.
여기 적혀 있는 건 지금 우리 예정 때 하는 안분 탭은 공급 가액을 쓰기 때문에 제가 공급 가액이라고 기억하라고 한 거고, 그래서 화면을 보시라고 한 거예요. 예, 안분 때는 공급 가액, 공통 매입에, 정산에서는 우리는 총 공통 매입 세액을 쓰는 거예요. 세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근데 이번 문제는 세액을 주는데 세무일급에서 유치하기 자주 쓰는 거예요. 정산 탭에 공급 가액 주고 안분 탭에 세액을 줘요. 계속 이 참 유치한 놈들이. 그런데 참 그 유치한 장난에 다 걸려들어요 많이. 그래서 주는 값을, 그래서 제가 계속 글자를 보라는 거예요. 세액 쓰라면 공급 가액 주면 세액 쓰면 되고, 그렇게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번 우리 문제는 지금 세액을 줬으니까 1324만 원이라고 쓰고, 그럼 총 공급 가액이 얼마였죠? 2억 6천. 그죠? 그리고 면세 공급 가액이 1억 3천. 그럼 50%라서 절반인 662만 원을 불공제하겠다는 건데, 이건 과세기간 이야기고, 그럼 예정신고 때에 불공제 세액 받더니 420만 원 있으면 이거 뺀 나머지 242만 원을 불공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그리고 우리 4월부터 6월로 가면 이번엔 16번에 51번을 보면 우리 방금 242만원 계산했던 금액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장하면 지금 이번 문제를 푼 거예요. 뭐 회계 처리는 지금 하라고 안 했으니까 안 하는데, 하라고 뭐 하다는 상관없죠. 근데 한다면 방금 242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을 줄이고, 이번에도 원재료 매입분이라 했으니까 원재료라고 처리해 줄 거예요. 한다면. 그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을 지금 이 금액만큼이 부가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줄여주고, 이 금액만큼,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그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인데 원재료라고 하니까 원재료에 포함시켜주는 회계 처리가 한다면 하게 되겠죠. 지금 하라고 안 해서 안 했는데 뒤에 보면 그림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저자가 쓴 게 아니라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막 타계정에서 대체 차변의 원재료인데 9번 쓰라고 적혀 있죠. 네모박스까지 해놓는 그런 비상식적인 정성을 들여놨어요. 왜냐면 틀린 거에 정성까지 들여뒀으니까. 우리 안본에도 그렇고 정산에도 그렇고 9번 타계정에서 대체 적혀 있는데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그거 쓰시면 안, 이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입고예요. 입고 아니잖아. 느낌 안 들죠?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서 나가는 거는 우리한테서 빠져나갔잖아. 출고라고 해가지고 같이 연결되는데 ERP에서 이때는 입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계정에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9번 있는 건 따라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시험 때는 당연히 따라 뭐 문제 안 시키니까 안 할 거지만 시험 때도 절대 하지 마세요. 실무에서도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또 이제 또 풀어보고 다음 재계산 들어갈게요. 기출 문제 풀고 재계산 갈게요. 쉬었다 합시다.